무엇이 또 누가 우리 가족에게 가장 위협이 되는 존재일까? 나와 내 가족을 지켜내야 될 바로 그 대상은 누구이고 그 대상들을 어떻게 살피고 그들에 대응해야 될 것인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상에 정말 나쁜 사람 종류가 있는데 그 나쁜 사람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악당, 하나 악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 악마하고 악당은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악마는 마음을 울려요. 그죠? 그리고 악당은 규칙을 부숴버립니다. 모든 룰을 부시는 자, 그는 악당이라고 할 것이고 우리 마음을 홀려서 완전히 사로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악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 중에 최근에 가장 핫한 단어가 있어요. 나르시시스트. 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이기주의자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먼저 구분할게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소 이기적일 수는 있어요. 나만 잘 되면 돼. 다른 것들은 다 끝장나도 돼. 이게 보통 이기주의라고 이야기하죠.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애에 대한 중독적 자기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주 혹독한 자기애를 가지고 있는 자기애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을 망가뜨립니다. 그게 전인생에 들어가서 침범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르시시스트를 여러모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천사 얼굴로 나타납니다. 처음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매력적이라서 어떻게 잘해.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 같아요. 말도 굉장히 수려하게 합니다. 그런데다 어떻게 자신은 늘 빛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못생긴 애를 옆에 둬요. 어머. 못생긴 애를. 돋보이게. 나보다 예쁜 애는 죽어야 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지배자의 양성을 나타내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뭐 하는가? 완벽히 빠졌다 싶으면 이 사람의 자아를 살해해버리죠. 무섭다. 어떻게 살해해버리는가? 이 사람이 없이는 꼼짝도 못하도록, 이 사람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고립을 시켜놔버려요. 그리고 나서 스스로가 이 사랑을 애걸하게 합니다. 복걸하게 해요. 그런데 이 관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떨어져 나갈 것 같으면 다시 천사의 얼굴을 해요. 제가 이제 상담했던 사례 중에 아내하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4살 정도가 더 많은데 사실 4살 정도면 큰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혼 처음 할 때부터 아내가 뭐라고 불렀냐면 내가 나이도 많은 남자랑 결혼하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뭘 하냐면 결혼 전부터 굉장히 부부관계가 좋았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냐면 이 여자처럼 완벽하게 나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이 남자가 이 여인이랑 함께 밤을 지새기 위해서 기꺼이 회사를 포기할 정도로. 어머머머. 우리가 퇴근이 5시잖아요. 5시 40분까지는 집에 와야 돼. 집에 와서 뭐 하냐면 설거지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빨래해야 돼요. 아이 봐야 돼요. 만일 이 아내의 마음에 안 드는 행동, 안 드는 말을 하게 되죠. 얘기하는 거지. 야, 이 X야. 넌 내 덕에 사는 줄 알아. 너 같은 놈하고 누가 살아. 너 같은 남자 나나 되니까 사는 거야. 한심한 게. 이렇게 살아가기를 6년을 살았습니다. 어머. 6년을 살았어요. 부부 싸움이 끝나고 나죠. 그러면 남편은 그 도중에 항상 어떤 일이 있었냐면 7번에 걸쳐서 자해와 자살 시도가 이제 발생을 했던 겁니다. 이 남자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여자 없이 못 살아요. 어머. 이 남자가 이 여자랑 이혼하려고 도망도 갔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어머머머. 다시 또 가잖아요. 한없는 미소로 맞아줘요. 그리고 나서 그 품에 안겨서 웁니다. 어머. 오빠가 너무 보고 싶었어요. 어머. 이렇게. 나르시시스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청춘과 원액을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소나기 안에 들어와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들의 노예. 이 나르시시스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전형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집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더 비극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내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일 수 있어요. 내 아이가 트로피인 집 있죠? 트로피. 결국은 내 아이가 잘 되라고 해서 내 인생을 바쳤다고 생각해 보는데 가만 보세요. 내 아이가 잘 되는 순간 내가 빛나야 돼.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곳에 엄마가 원하는 옷을 입고 엄마가 원하는 말과 엄마가 원하는 표정과 엄마가 원하는 감정까지 그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부모가 나르시시스트인 경우는 그 아이의 인생은 이미 다 끝난 겁니다. 평생 트로피로 사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돼. 이게 누구의 삶인가? 이게 나의 삶인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내가 난 아이 중에 하나가 이런 나르시시스트야. 나르시시스트는 부모도 활용을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데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이 아이를 중심으로 이 집이 돌아가요. 그리고 부모의 돈을 독점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도 엄마, 아버지를 수족 부르듯 마치 종 부르듯이 부려요. 그리고 나서 뭘 하는가? 필요한 순간이 됐다 싶으면 버립니다. 이게 천륜이 이렇게 거대한 질병과 만나게 되면 아주 지독한 고리처럼 그렇게 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얘네들은 왜 이런 모양으로 태어나게 됐나? 혹시 어떤 부모들이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부모 잘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적인 소인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은 부모들의 완벽한 오냐오냐예요. 경계 없고 훈육 없고 어떤 것도 실패 없도록 해서 완벽하게 자기 세계 속에 고립하도록 그리고 자기 세계 속에 왕과 또 왕비로 공주와 왕자로 그렇게 성장하게끔 한 환경 조성이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 오냐오냐 하면 다 나르시시스트로 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훈육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훈육이라는 게 뭡니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그 경계, 울타리, 말뚝 이걸 우리는 훈육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을 적절하게 좌절하도록 두어야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그냥 매번 일으켜주는 부모는 이 아이들을 나르시시스트로 키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나는 필요하다 생각. 저는 일이 막 11시, 3시, 7시 방송을 잡으면 저는 중간에 아기를 데리러 와요. 그리고 아기 데려다 놓고 그리고 다시 방송하러 가요. 방송하시는가 봐요. 방송을 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다 저는 하고 있는데 남편은 네가 시간을 진짜 못 쓴다. 넌 일머리가 진짜 없어. 넌 이만큼 안 해. 안 하잖아. 저는 그게 무시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일에 대해서 무시를 하거나 아니면은 너가 하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하면 저도 발끈해서 막 이제 따다다다 이렇게 해요. 이제 그러면은 옛날에는 자기한테 말대꾸도 안 하던 애가 지금은 대가리가 컸대요. 돈 좀 번다고. 아내한테 대가리? 와. 나도 이만큼 하고 있다라는 걸 인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두 분 소개부터 저희가 먼저 부탁드릴게요. 저 42살 네. 서명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91년생 서은경이라고 합니다. 아, 91년생. 아이가 지금 몇 개월 혹은 몇 살일까요? 24개월이에요. 손 많이 갈 때다. 근데 이제 어떤 부분을 남편이 제일 불만스러워하나요? 저는 일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리고 아이도 열심히 케어를 한다라고 저는 나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중간에 일이 없거나 일이 시간이 나면은 아이를 꼭 케어하려고 노력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 혼자서 온전히 할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시어머니랑 이제 처음부터 같이 살았기 때문에 어머님이 온전히 아기를 봐주시는 시간 동안 제가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이제 저희 남편은 이제 저한테 너는 육아를 정말 편하게 한다. 네가 조금 더 시간을 더 할애해서 네가 조금 더 뭔가를 더 이렇게 집에다가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머리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저는 이제 프리랜서 같은 거다 보니까 상담도 제가 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제가 해야 돼서 집으로 일을 갖고 올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이랑 집이랑 거의 그렇게 경계가 없는 느낌인데 그거를 조금 잘해서 네가 끊어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선 집중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아까 아내가 방송을 하시는 네, 맞아요. 네네. 저는 이제 휴대폰에서 한 번씩은 다 쇼핑하시잖아요. 네, 그럼요. 라이브 커머스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네. 네. 지금 이런 문제들을 이제 남편분에게 직접 이렇게 대화를 시도하거나 뭐 좀 풀어보려고 얘기는 안 해봤어요? 해봤는데요.
근데 저희는 항상 싸움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아, 그 얘기를 하면 네, 너는 뭐 이래서 안 돼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막 울어요. 네, 막 울고 막 이러면은 저희 남편도 우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왜 질질 짜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말 저는 되게 말로 상처를 받는데 그때 이제 말투에 이렇게 반응을 해서 이제 싸우게 되면은 그 본질과는 다르게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네. 그러면 아내가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는 건가요? 아니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저는 와이프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근데 시기적으로 지금은 좀 줄여줬으면. 그래서 지금 아내에게 뭘 원하는 거예요? 저녁 방송, 그러니까 9시 이후 방송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7시, 8시 사이? 네, 그때까지는 와줬으면. 7시에 들어올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많이 팔리는 시간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 조금만. 네. 그 와이프한테 시간 제한을 뒀으면 하는 건 평생이 아니에요. 저는 저희 아들이 화장실 갈 수 있고 물 떠먹을 수 있고 그 정도를 본인이 할 수 있다면 어머님이 육아하는 것 자체에 힘이 덜어질 거고, 근데 지금 시기에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중심에는 사실 항상 어머님이 있어요. 어머님이 지금 49년생이시니까 좀 있으면 80이 다 되고 거의 8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아이를 봐주세요. 근데 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이제 엄마 눈치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그럴 수밖에 없지. 어머님도 힘이 드니까, 붙이니까 한 번씩 앓는 소리를 내시거나, 그래서 오자마자 야야 얘부터 데려가, 빨리 데려가, 야야야 막 이러실 때가 있어요. 힘드신 거예요. 아내의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만족하세요? 아, 이게 왜요? 저는 와이프가 얼마 버는지 모르고 저와 이렇게 재산을 합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건 이제 제가 다 감당을 하고 있고, 와이프가 뭐 집에 아이 뭐 기저귀나 뭐 우유값 같은 거를 물론 이제 그 금액이 뭐가 크다 작다보다는 이번 달에 얼마 벌었고 뭐 다음 달에 뭐 얼마가 입금 예상이 되고 이걸 모르는 거죠. 아, 대략적으로만. 그래서 아내의 수입은 얼마나 돼요, 월? 제가 알기로는 뭐 700, 800 이상? 그에 근접한다고 봐도 될까요? 매달 조금 다르긴 하지만 500원짜리 정도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이제 생활비를 사용을 하고 있다. 이게 벌써 차이가 나기 시작하죠. 500원짜리와 7, 800은 굉장히 차이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생각할 때는 혹시 이 아내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가지고 있는 돈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검사했는데 우리가 이제 많은 부부들을 보지만 그래프가 지금 같은 방향으로 모양이 다 이렇게 방향이 다 똑같죠. 이런 집들은 부부는 거의 없어요. 주로 반대편에 있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걸 임하고 짝이라 그래서 내게 없는 것을 그 사람에게 간절히 찾아서 그렇게 짝꿍이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각자의 그래프가 반대인 면이 많거든요. 부부가 거의 같은 방향을 해서 비슷하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은 서로 적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부부만큼 서로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둘도 없는 동맹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남편이 그랬어요. 나 가부장이야. You know?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내는 알고 있어요. 나도 한 고집 하거든. You know? 나름 한 고집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이 남자랑도 사는 거예요. 이 아내는 기본적으로 자국 추구가 99점이에요.
이 아내는 집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새로운 걸 계속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편도 자국 추구 점수가 74점이에요. 못지않아요. 굉장히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걸 많이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알아. 내가 유능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알고 계셔야 돼요. 똑같이 유능해요. 똑같이 유능해서 이 여자도 일을 해야 돼요. 이 여인은 주부로 1번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일을 더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대화도 수월해질 거예요. 대화도. 지금은 남편이 아주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집에 있으란 말이야. 애 보란 말이야. 네가 나가봐야 얼마나 번다고. 야, 너 세상 편하게 사는 줄 알아. 그런 얘기 아마 하셨을 거예요. 야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살기 싫지 너랑. 야 너랑 어떻게 살아? 네가 야 이런 것도 애 엄마라고 막 그런 생각 들지. 맞습니다. 분명히 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여인은 얘기합니다. 나 일할 거야. 당신 소리 지르러도 일할 거야. 나 애 키우면서도 나 일할 거야. 난 내일이 너무나 좋아. 그리고 이 여자는 앞으로도 일할 거예요. 이 여자 일해도 애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 유능하거든. 제가 약간 놀랄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율성하고 연대감이 둘 다 낮거든요. 중요한 건 이 자율성하고 연대감이 같이 낮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냐? 남 탓을 해요. 서로 존중으로 넘어가 줘야 돼요. 어떻게 존중으로 넘어가냐면 당신 잘할 거야. 당신이 쇼호스트계의 넘버원이 될 거야. 잘할 거야. 와. 밀어줘야 돼. 애한테도 얘기하셔야 돼요. 니네 엄마가 최고의 쇼호스트야. 이런 얘기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아이도 엄마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크는 거고요. 어머니한테도 설명하세요. 어머니, 이 사람 끝내줘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하나 남아있어요. 문제는 뭐냐? 경제력 문제예요. 경제력 문제. 돈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좀 투명하게 관리를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아, 그렇지. 제가 사실 아직 그 재정적으로 와이프를 믿질 못해요. 그래서 당장은 저한테다 맡겼으면 좋겠어요. 통장 열고 싶어요? 열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어요. 네? 열 수는 있지만 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버는 돈이나 그리고 이제 이게 얼마를 썼다라고 하는 걸 이제 남편한테 얘기는 이제 해줄 수는 있어요. 근데 왜냐면 너무 불신을 하니까 그랬는데 저희 집에 사실 남편이 장 보는 비용을 정말 몰라요.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들어가는 옷값 전혀 몰라요. 소소하게 들어가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네. 생활비를 얼마를 내놓으세요. 얼마를 딱 내놔요. 그래야 남편도 내 아내는 항상 이만큼을 내놓는구나. 그리고 우리 집에 지금 이렇게 쓰이는구나. 이게 좀 선명하잖아요. 최소 비용은 내놔야 내가 일을 할 때에도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야 남편도 같이 일을 하면서 으쌰으쌰할 힘도 생겨나고 의심에서 확신으로 조금 더 변화할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아내가 얼마나 가정을 위해서 딱 내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하게 액수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 네. 아이라는 기준을 세우면 저는 150. 150. 우리 집을 위해서 매달 150만 내놓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 너무 행복하죠,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하죠.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아내에게 여쭤볼게요. 남편이 한 달에 150 정도 내놨으면 좋겠대요. 가능해요? 가능할 것 같은데요. 아내는 일주일 중에 쉬는 날이 있나요? 하루 이틀 정도는 만들고 있습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만들 수 있네요. 자, 그러면 두 분이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은 쉬면서 아이와 충분히 함께 놀이를 하는 걸로. 그리고 그 남편의 이틀과 아내의 하루가 있는 이 시간 동안엔 어머니 쉬시는 걸로. 이게 비교적 우리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일 것 같아요. 네네. 우리 두 부부가 오늘 이번에 새로운 가족의 구조를 짰습니다. 돈의 구조와 일상의 구조를 짰고 그리고 미래의 구조를 각자 짜기로 했거든요. 이런 약속들이 이제 우리 집의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자리를 잘 잡으면 이 집 어느 집보다 더 꽃필 집입니다. 정말 기대합니다.